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평소에 잘 알던 지인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전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중 약 28%가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인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서는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는 시니어들 중 무려 73%가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로운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단순히 기억력만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삶의 질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분은 70세의 김영숙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 두는 곳을 자주 잊어버리는 정도였는데 잘못된 대응을 계속하다 보니 6개월 만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한 후에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기억력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한 뇌를 유지하면서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기억력 저하가 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의식 중에 하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바로 기억력 저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실수입니다. 먼저 우리 뇌의 구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뉴런이 죽어서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이것이 완전한 오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뉴런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본 결과
일반인보다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더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훈련과 사용을 통해 뇌 기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적극적으로 인지 훈련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0% 이상 느려졌습니다. 심지어 이미 경미한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사례가 전체의 23%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첫째,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늙으면 원래 그런 거야라는 잘못된 통념이 널리 퍼져 있어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체념하게 됩니다. 둘째, 정확한 정보 부족입니다. 뇌과학의 발전으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입니다. 뇌 훈련의 효과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체념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권해준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6개월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5% 향상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들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억력 저하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더욱 빠르게 퇴화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기억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뇌 기능을 더욱 퇴화시킵니다. 먼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뇌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일 수 오류주 있는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의존하게 되면 뇌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당 기능을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그룹은 직접 기억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4주 후 테스트 결과 컴퓨터에 의존한 그룹의 기억력은 평균 22% 감소했고 직접 기억한 그룹은 오히려 8%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의존이 실제로 우리의 기억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글 효과 또는 디지털 치매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인터넷 검색이나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로는 기억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하루 5시간 이상 사용하는 60대 이상 시니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5% 빨랐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멀티태스킹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는 뇌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런 현상은 특히 고령층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68세의 이영희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간단한 일정도 모두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즉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했지만 6개월 후부터는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주 가던 마트의 위치조차 내비게이션 없이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활용은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의존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디지털 기기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되 기본적인 기억 능력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사회적 고립과 활동 축소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며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을 늘리는데 이는 뇌 건강에 매우 해로운 선택입니다.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언어 중추, 감정 처리 영역, 기억 저장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뇌 전체의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만 2천 명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20년간 실시한 추적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유지한 그룹은 고립된 생활을 한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65% 낮았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니어들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일반적인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느려졌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주 3회 이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70대 시니어들의 뇌 MRI 촬영 결과 전두엽과 측두엽의 부피가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보다 평균 8% 더 컸습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실제로 뇌의 구조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고립이 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지속적으로 높여서 해마의 뉴런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뇌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로 72세의 김정남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들 이름을 가끔 잊어버리는 정도였는데 2년 후에는 일상 대화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동네 노인정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바둑 동호회에 가입한 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화 능력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의 이름도 잘 기억하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기분과 활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합니다. 대화는 뇌의 언어 중추를 활성화시키고 단어를 찾고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훈련시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니어들의 언어 기억 능력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5% 높았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도 질 높은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 함께하는 취미 활동, 협력이 필요한 게임이나 운동 등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종합적인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천 방법과 구체적인 팁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기억력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뇌 건강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적극적 기억 훈련법입니다. 포기하는 대신 체계적으로 기억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격 반복 학습법입니다. 이는 정보를 처음 학습한 후 점점 긴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배웠다면 1시간 후, 하루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각각 다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기억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한 시니어들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0%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 궁전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이는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익숙한 장소와 연결해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 목록을 기억할 때 집안의 각 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현관에서는 우유, 거실에서는 빵, 주방에서는 달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방법은 25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검증된 기억 기법으로 현재도 많은 기억력 선수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중감각 활용법입니다.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감각으로 동시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는 눈으로 보고, 소리내어 읽고, 손으로 써보고, 심지어 몸짓까지 함께하면 기억 정착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UCLA 연구진의 실험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 그룹의 기억 정착률이 단일 감각을 사용한 그룹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디지털 디톡스와 아날로그 회귀법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종이와 펜으로 메모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1시간, 둘째 주에는 2시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전화번호를 외워보거나 간단한 계산을 암산으로 해보거나 길을 가면서 주변 풍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2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뇌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멀리하기보다는 현명한 활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은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정말 중요한 정보만 저장하세요. 일상적인 정보들은 가능한 한 직접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디지털 기기는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의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되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번호는 직접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과 의미 있는 관계 형성법입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취미 활동을 통한 만남입니다.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요리 교실, 사진 촬영 동아리 등에 참여해 보세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 수요일에는 복지관의 요가, 교실, 금요일에는 등산 동호회 이런 식으로 주 3회 정도 정기적인 사회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관심사나 경험담을 들으며 기억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갖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 인지적 도전 활동법입니다. 뇌에 적절한 자극과 도전을 제공하는 활동들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해보는 것입니다. 퍼즐, 스도쿠, 크로스워드, 체스, 바둑 같은 게임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학습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7번째는 생활습관 개선법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수면은 기억 정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낮잠은 20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세요. 운동은 주 3회 이상, 매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뇌혈류 개선에 특히 좋습니다. 영양 측면에서는 오메가에서 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블루베리, 견과류, 그리고 엽산이 풍부한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반대로 과도한 설탕이나 포화지방, 알코올은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실천 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시면 됩니다. 셋째,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발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팁들도 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뇌 훈련을 하시면 습관이 되어 지속하기 쉽습니다. 훈련 내용을 기록해 두시면 발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력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0일 실천 플랜을 간단히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디지털 디톡스와 기억 훈련에 집중하세요. 둘째 주에는 사회 활동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셋째 주에는 새로운 학습이나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넷째 주에는 지금까지의 실천 내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위험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억력 저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포기하는 것. 둘째,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셋째, 사회적 고립과 활동 축소입니다. 이 3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며 대신 오늘 알려드린 실천 방법들을 꾸준히 적용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투자해서 전날의 하루 일과를 순서대로 기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우리 뇌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기억력도 날로 좋아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